공공기관 취업 작살내자 빠세. 안녕하세요, 공작새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직 합격 자소서 쓰기 편입니다. 출제 의도, 소재 선정, 틀 잡기, 합격 샘플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건강직에서 유념해 주실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첫째도, 둘째도 고객. 지금까진 병원에서 근무하셨을 테니까 환자분들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입각해서 써주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공기업이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지금 보시는 고객 만족 경영이 건보의 핵심입니다. 고객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치, 이러한 비전과 가치를 어떻게 자소서 내용에 녹여낼지, 이걸 갖춘 인재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문항별로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1번 볼게요. 경쟁관계에 있었거나 견해 차이로 대립하던 상대방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 당시 상황과 어떤 설득 과정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항목 분석 요약 들어갈게요.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다뤘던 항목 분석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질문에 숨겨진 의도는요, 조직 차원의 혁신 지향성입니다. 그런데 건강직은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의료인의 조직은 의료기관, 혹은 요양기관이겠죠. 여기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환자들을 위해 협력합니다. 그 결과 조직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다시 환자의 수진율, 대기시간 감소, 더 나은 치료율, 성공률 등 환자의 경험 중심 만족도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환류가 되는 거예요. 행정직과 다른 부분입니다. 행정직의 경우는 조직의 혁신을 위해 힘쓰면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냥 박수 받고 끝납니다. 그런데요, 건강직은요, 궁극적으로 건보의 주력 사업이죠. 고유 사업, 주요 사업인 예방관리 사업 내지 건강증진 사업의 그런 핵심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 직렬이에요. 따라서 건보의 최종 고객인 환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불편감을 해결해주어 그리고 앞서 봤죠. 감동을 실현해낼 수 있는 고객 만족 경영을 이룰 수 있는 인재이냐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직과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소재 선정 들어갈게요. 이 부분에 가장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써야 되냐? 건강직의 경우 공작새가 추천드리는 건 경쟁관계보다 견해 차이로 대립하던 상대방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추천드립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간 예를 들어 아니면 간호사 의사 간 환자 관리를 위해 긍정적인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결과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해내서 환자 만족을 이끌어낸다. 이런 흐름이 더 자연스러워요. 사실상 건강직이 입사 후에 업무상 겪을 것이 건보 고유 업무 추진을 하면서 이런 견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견해 대립이 있을 확률이 더 높죠. 사업 성과나 어떻게 경쟁적으로 수주를 해올 것이냐, 이 부분은 건강직들이 챙겨줄 부분이 아니고 건보나 이걸 채용을 대행해주는 업체에서 중점적으로 볼 역량도 사실상 아니에요. 따라서 견해 차이를 잘 해결해서 협력한 사례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좋을까요? 여기 보시면 간호사 선생님들 경우 환자 관리 방법에 대한 다른 간호사 혹은 의사와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동료들도 좋지만 수간호사라던가 간호과정 혹은 교수님과 이런 식으로 상급자와 견해 대립이 있으면 설득이 어려웠음을 강조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협력을 이끌어내고 설득을 참 잘하는 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반증할 수 있겠죠. 물론 동료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견해의 궁극적 목표는 환자를 위해 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방사선사 선생님들 경우는 뭐 팍스 같은 거를 활용해서 출력 화면을 놓고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환자를 위한 더 정확한 진단 내지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 근거 기반 즉 관련 논문을 찾아서 설득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로 동료 방사선사나 혹은 담당 의사 선생님들을 설득해낼 수 있겠죠. 건강운동관리사 선생님들 경우는 어떤 의학적 요법을 택할지 혹은 특정 질환 진료와 병행할 건강운동치료법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걸 관련해서 동료 관리사 혹은 처방을 내린 의사와 견해가 다를 수 있겠죠. 이런 걸 했을 때 이론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 혹은 경험칙 등을 기반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영양사 선생님들 경우는 이런 견해 차이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고객들을 위한 것으로 뭐 자극적인 맛이냐 혹은 영양 밸런스냐 또는 뭐 식재료 수급을 놓고 양이냐 질이냐 뭐 가격 단가냐 여러 기준을 놓고 싸울 수도 있을 거고요. 원산지 이슈 문제 말이 많죠. 이런 소재로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주제에서 입장 차이가 있겠죠. 뭐 사측에서 뭐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고객사일 수도 있고 이 고객사의 뭐 노조가 뭐 대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동료 조리사 혹은 영양사 동료들과 견해가 충돌해서 설득해내서 협력한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혼자만의 생각을 고집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설득을 하거나 설득을 당해야 이게 같이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현장 경험, 근무 경험, 주로 의료인들이라면 임상 경험을 살려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함께 틀을 잡아볼게요. 첫째, 500자는 짧은 자소서라서 10자 내외로 임팩트 있게 써주시거나 안 써주셔도 됩니다. 공작새는 안 쓰고도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둘째, 50자 내외로 2갈씩 요약문을 써주십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안 쓰고 구구절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그렇다고 쓰시면 안 돼요. 자소서를 평가하는 사람은 이 500자의 핵심 문장을 읽고 싶고요. 이 한 문장으로 그 뒤에 내용을 예측해서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읽기 편하거든요. 평가자 혹은 독자를 배려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꼭 써주세요. 별표 3개. 셋째, 본론이죠. 230자 내외로 간단하게 견해 차이로 대립한 상황 먼저 적어주시고 이후 여기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견해 차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이견이 발생했으나 그 상위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으며 그 공동의 조직의 목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뭐 환자의 더 나은 진료,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이거를 한번 터치해 주시고 그래서 힘들게 어떤 설득의 시도를 도전했는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설득 과정과 결과 230자 내외로 적어주십니다. 여기서 견해 차이로 대립하던 상대방과 지원자의 각각이 했을 때의 결과보다 함께 했을 때의 협력의 결과가 더 바람직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 결과는 조직 차원의 혁신, 다시 말해 건강직의 경우 요양기간의 확률이 높겠죠. 그 결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환자의 만족도 제고까지 이거를 이뤄냈다는 거를 결과에 녹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샘플, 견해 차이로 대립하던 상대방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낸 경험, 간호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적어봤습니다. 땡땡 병원에서 환자 관리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대립하던 레지던트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한 경험이 있습니다. 2갈씩 요약문 60자 나와줬죠. 다음으로 본론 보겠습니다. 땡땡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술 방식을 놓고 담당의와 다른 견해로 대립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땡땡 방식이 맞다 생각을 했고 레지던트 선생님은 땡땡 방식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겠죠.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다음으로 나올 겁니다. 선생님의 이론과 근거 기반의 과학성과
저의 임상 경험 기반의 전문성 모두 환자를 위한 것이었기에 감정적으로 맞설 일이 아니며 더 옳은 방법을 반드시 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설득 과정이 나오겠죠. 저는 권위 있는 관련 해외 논문을 찾아 제 방식의 이론적 타당성을 입증했고 선생님의 방식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캐치했습니다. 이 과정이 조금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인식을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 테이블을 마련을 해서 감정을 상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시고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임상에서 실제 해주셨던 스토리들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싸우셨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다음 설득 결과. 그 결과 선생님의 방식은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음을 확인이 됐었고 저는 선생님의 방식을 부분적으로 적용해 차용해 더 나은 방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같이 강구하는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환자 관리 방법을 모색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환자의 더 나은, 더 빠른 회복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결론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견해 차이 대립 배경 설명 그리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 명분 대의 제시 나와줬고요. 끝으로 설득한 과정 그리고 그 결과 나왔습니다. 끝으로 최선의 환자 관리를 향한 진정성의 결과였으며 이를 통해 대화와 집단지성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설득 결과가 요약돼서 100자 이내로 강조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샘플입니다. 경쟁관계에서 협력을 이끌어낸 경험. 공작새 말 듣기 싫어. 견해 차이로 대립한 거 됐고 경쟁관계 꼭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반합의 시너지라는 제목으로 행정직에서 설명드렸던 샘플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다루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건강직 분들 중에 동아리나 학회 아니면 과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에서 이런 스토리, 유사한 스토리가 있다면 이거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실 거예요. 제목은 정반합의 시너지입니다. 교내 경쟁학회와 함께 전국 대학교 학술제에서 정반합의 시너지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약문 나와줬죠. 전통적으로 교내 경쟁 PT를 치르고 대상을 탄 한 개의 학회만이 학교 대표로 전국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학술제 일정이 상반기로 앞당겨지면서 교내 PT 대회를 치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국대회 불참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전국 학술제의 수상은 학교의 오랜 자부심이었던 만큼 경쟁 PT에 가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출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득해야 되는 이유 나와줬죠? 우선 학회장으로서 연합회의를 개최해 모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실적으로 모든 동아리가 함께하는 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설득의 시도까지 나와줬습니다. 끝으로 저는 전년도 수상 학회가 공동 출전하여 학교의 명예를 지키되 수상 못할 시 학회 지원금을 타 학회에 배분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윈윈인 안건에 8개 학회장 전원 동의했고 경쟁 학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리 학회의 PT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국 1등이라는 전무후무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설득의 과정과 결과가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협력의 결과가 더 크고 바람직했다는 거 나와줬죠. 다음으로 구독자 1000명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설명드릴게요.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공작새 구독해 주시고요. 해당 자소서, 영상 콤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도 오타가 났네요. 페이스북 아시죠? SNS 공유해 주시고 이 URL을 저희 건강보험공단 기업분석 바이 공작새 파일을 받아보실 이메일 주소 같이 댓글로 입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공작새 채널 구독자 1000명 되는 날 머지않았어요. 이 날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빠세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끝!